기조 강연 논문 발표 제목은 국강상 관계 토경 평안 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 전의 천신교 경영 사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려라 하면은 왕건 태조님의 고려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모왕님의 고려는 보통 세 글자로 부르는데, 제가 지난번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세 글자는 아무 근거가 없다. 모든 국가 이름은 중국 외에는 두 글자다. 그래서 고려는 고려가 맞고, 세 글자 이름은 아무 근거가 없고, 그거는 후대에 와서 우리나라 치면은 되게 조선시대 와서 되게 그렇게 세 글자로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전고려와 후고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이지, 고려 당대에는 세 글자 이름이 나온 사례가 없고, 또 그 전혀 근거가 없다. 국명은 두 글자다, 중국 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글자 이름으로 된 사서가 있다면은 그거는 전부 우리나라로 치면은 후조선 태조 이성계님의 후조선 이후로 생긴 관행입니다. 그럼 그 전에 만약에 혹시 그런 글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판본상의 문제다, 이거죠. 역사 연구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판본입니다. 판본. 사마천의 사기를 우리가 보통 BC 91년에 저술됐다고 보지만은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판본은 전부 근대의 것입니다. 최소한 중국 송 이후의 판본이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 획 하나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의 이름을 고려가 아니고 다른 발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고려가 맞습니다. 고려는 복모음이다 말이죠. 지금은 이제 단모음이 자꾸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모음을 해야 됩니다. 고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모음이 살아있는 의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이다 이거죠. 지금 영어에서도 미어에서도 대부분 이제 단모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모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인류사의 일대 과제를 갖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또 발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발표할 기조강연 제목은 천신교 경영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정고려의 국교가 뭐냐? 천신교다 이거죠. 그 천신교를 가지고 그 사상을 연구하고 또 그 국가 경영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차대한 과제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걸 자꾸 줄여서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곤란하고, 어디까지나 국강상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비로 불러야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곤란합니다. 특히 이 강자를 지금까지는 언덕 혹은 등성 그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평원 위에 비를 세우고 황릉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강은 북두칠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달리 새롭게 이야기할 게 없고, 당장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고 또 지금이라도 네이버 의학 사진이라든지 또는 아래 한글 들어가서 한자를 검색해 보면은 이게 북두칠성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이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공공 영역이다 이죠.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북두칠성이면은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냥 언덕 위에 왕릉, 언덕 위에 비석 이게 아니고, 국가의 언덕이라는 게 묻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는 국가의 북두칠성 신이 이 땅에 강세하셨다가 이제
상천하셨단 말이죠. 상천. 이 상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늘로 다시 뭡니까? 성천을 하셨다 이죠. 강세와 성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제, 옥황상제를 말합니까? 그냥 상제, 뭐 아주 뭐 뛰어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상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 비에 나와 있는 정식 이름입니다. 정식 칭호인데 아마 이 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묘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이 뒤에 가면 또 다른데 앞에 있으니까 그건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에는 우리 나이로 39세에 붕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9세.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만 나이로는 이제 38세죠. 그러면 우리 나이 39세로 쓰는 것은 이거는 이제 광개토 태왕 시절부터의 전통입니다. 전통.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조금 빨리 해볼까요? 10년년 기록에 다 보면 좋지만은 여기 이제 견 보냈는데 레하라 하면은 왔다 이거죠. 왔느냐 갔느냐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그 강조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보통 레를 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강이 있습니다. 동강. 그러면은 강이면 하늘의 북두칠성인데 왜 땅에 있느냐? 이게 이제 천신교 사상이다 이죠. 천신교 사상인데 하늘의 북두칠성을 이 땅에 뭡니까? 구현한다 이거죠. 그럼 어떤 방법을 합니까? 대개 살펴보면은 황릉을 만들 때 7개의 황릉을 만듭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땅에 강을 실현한다 이죠. 구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을 만들 때도 그 도성에 7개의 절을 만들어서 이 칠불사상을 구현하는데 그 칠불사상은 칠성사상에 나왔다 이죠. 그 신라의 전불칠처가 있습니다. 신라의 전불칠처는 7개의 절을 만들었는데 그 7개의 절이라는 것이 결국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이 땅에 7개의 절로서 구현했다 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땅에 북두칠성 사상을 구현한다 이죠. 지상 북두칠성이죠. 그러면은 이게 황릉만 있고 절만 있느냐 하면 그건 이제 좀 인위적이고 이 산이 7개를 이렇게 이제 그 모여 있으면은 그걸 되게 이제 그 칠성산으로 해서 동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동은 물론 동쪽인데 홀본시 동쪽인데 이 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천신교 사상을 이 땅에 구현했다 이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도흥치 이게 이제 유명한 그 고려의 건국 사상이죠. 이도흥치인데 요 이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요 이도흥치는 요거는 이제 한문이죠. 한문이니까 이 전치사가 나왔다 합니다. 도로서 국가를 흥국하게 다스린다. 도로서 다스린다.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길로서 도리로서 다스린다. 나라를 흥하게 한다. 이게 추모왕의 중요한 건국 이념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지사입니다. 전지사고 그다음에 국강상.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가 6개가 나온다 이죠. 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는 다 후치사입니다. 후치사인데 쭉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백잔, 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이외이. 그래서 외이를 뒤로 붙였다 이죠. 전지사로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는 후치사니까 앞으로 붙여야 된다 이죠. 만약에 외이를 뒤로 보내면은 요 이도 애매하다 이죠. 요 이가 뭡니까? 여기 접속사다 이거죠. 접속사에서 이를 붙였는데 뒤에 접속할 문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가 접속사 엔드란 말이에요. 엔드. 근데 엔드 했는데 뒤에 말이 없어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요거는 엔드니까 뒤에 문장이나 말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몇 년 앞에는 강기 앞에는 글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몇 레도 해파. 십몇 년에 고려의 국강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께서 바다를 건너갔어. 요건 갔다는 뜻입니다. 레는. 일본어로 봐서는 왔다는 거죠. 백제로 봐서는. 근데 고려로 봐서는 이제 레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백잔 여기 이제 두 글자가 결합되고 여기다가 우건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우건방을 넣어가지고 요걸 신라로 봤다. 근데 우건방이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계속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잘라야 된다. 여기 후치사죠. 그래서 후치사 들어가고 위신민이 하고 6년 여기서 잘라야 된다. 아까 내가 강기 앞에는 글자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다만 여기는 보세요. 영락 5년 세제 을미 해가지고 왕이 해가지고 세제 을미인데 을미 앞에 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건 왜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문장이나 무슨 서술이 아니고 같은 연도다 말입니다. 연도. 그러니까 영락 5년인 세가 을미에 있다. 을미세다 이거죠. 을미세. 강기는 강기인데 이거는 문장을 서술하기 위한 강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락 5년 세는 을미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기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 이제 문장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요거는 지금 강기 자체로 쓰여진 게 아니고 요 영락 5년의 강기가 몇 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 앞에 연도를 넣음으로써 요 들어갔다 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사상 천신교의 주요 경영사상은 뭐냐? 은택은 황천을 윤택하게 하셨고 무공의 위협은 사회를 평정하셔서 특히 외래의 침략을 소재하셨다. 청소했다 이죠. 삭설을 버렸다 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정을 쇄신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고 국가는 부유하고 국민은 번성하였으며 오고온 풍년이 들고 음식은 삶아 익혀 써먹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개토경 평안호탕의 중요한 천신교 경영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진화, 문명화, 문치 교화를 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내가 중요시하는 천신교 경영 사상이 되죠. 땅을 넓히고 인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정치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대로 해석하자. 그러면 강은 별 이름 강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래 한글에도 나와 있어요. 북두성의 딴 이름, 별 이름.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산등성이 강, 언덕강으로 해석했다. 심지어는 이 강이 이 강과 이 강은 같은 동자고 이체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전혀 이체자가 아닙니다. 이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강산 광개 토경 평안호태왕은 북두 칠성의 신이 강세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리화 홍의 인간하시고 성천하여 다시 북두 칠성이 되셔서 국가를 수호하신다. 그래서 북두 칠성 태왕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뜻이다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처음 들으니까 얼떨떨합니까? 맨날 뭐 우리나라 최대로 영토를 확장하신 분이다. 맨날 그런 이야기하다가 그게 아니고 북두 칠성 신이시다. 이건 고대 천신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강세와 성천. 이건 고려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이 북두 칠성이라는 것을 알고 한없는 기쁨도 가졌지만 동시에 한없는 슬픔도 가졌다. 영영 모르고 살 뻔했다. 내가 32년 교수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픕니까? 슬픔을 느낍니까? 그러나 이제 기쁨도 슬픔도 그거는 또 그거고 인간적인 문제고 우리는 이제 역사의 진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태왕은 당군, 생거리, 하늘, 천의 뜻이다.
그래서 태왕은 전통적인 천왕, 천재, 천자, 천재자의 뜻이며 환인, 환웅, 당군, 왕금의 뜻을 계승하셨다. 그래서 태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해석은 국가의 북두칠성의 신으로서 강세하셨다가 성천하시어 하늘 위에 하늘이 고래란 말이고 고래가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고래 위에서 고래를 수호하시며 넓게 국토를 선진화하여 평화 평등 안락 안전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늘 임금 태왕 천왕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간지 앞에 글자가 들을 수 없다. 외의가 결코 나올 수 없다. 이도 문제가 된다. 자, 이거는 뭐 이제 그 역사책 환단고기에도 다 이 강기 앞에는 글이 전혀 안 나옵니다. 환단고기 특히 태백일사 거기 보면은 전부 강기가 쭉 나오면은 강기 뒤에 역사적 사실이 나오지 그 강기 앞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 됩니다. 환단고기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건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가 종결력 의미 후처에서 쓰였다. 자, 이제 이거를 봅시다. 부여향교가 있습니다. 부여향교에서 사비성의 표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2001년입니다. 지금 21년 전이죠. 21년 전인데 물론 나도 그때 이걸 봤습니다. 봤지만은 그냥 넘어갔죠. 이렇게 표석이 이 사비성 시대에 표석이 나왔다. 그러면은 고려 시대입니다. 같은 고려 시대, 같은 문법이다. 같은 문법인데 같은 형태입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사용된 형태가 한번 계속 볼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부도 하나이고, 요거는 이제 큰 거고 작은 표석에서 요 작은 표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상부 전부 천자 차이 이가 뒤에 갔다 이거죠. 왜 뒤에 갔죠? 이게 후치사다. 후치사. 전치사면은 만약에 한문식이 전치사면 여기 이가 앞에 들어가야 된다. 이 차로 들어가야 된다. 차로서 했다. 근데 차로서인데 우리는 뭡니까? 이가 뒤로 갔다. 이거죠. 이게 우리 문법이다. 이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문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 황국, 동이, 한국의 문법을 찾아야 된다. 고 기록에서, 고 금성문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전부 한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가 뒤로 갔는데 왜 뒤로 갔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물론 나도 몰랐죠. 나도 이 프로그램을 2001년에 다 봤단 말입니다. 이때 뭐 역사 스페셜, 역사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잘 없었죠. 봤는데 다 이게 태무심했다 이거죠. 차이가 왜 돼 있지? 그냥 뭐 절대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방상 관계토경 평양호태 왕비에 외의가 딱 나오니까 비로소 나도 이게 그게 아니다. 이 연구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보니까 후치사가 나왔다 이죠. 우리말은 전부 후치사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영어는 to 서울입니다. toward 서울. 한문은 서울, 서울로. 우리는 서울로 뒤로 간다 이죠. 100번, 1000번 우리는 철칙입니다. 뒤로 갑니다. 후치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후치사를 전혀 안 가르쳤다 이거. 가르쳤습니까? 배웠습니까? 나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후치사 후자도 못 들었습니다. 전지상은 축제사자 외웠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후치사가 나왔다 이죠. 찾아보니까 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내가 맞는 말이 아니고 이 후치사라는 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찾아보면 문법에 우리 문법에 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몰랐죠? 이건 뭡니까? 천내는 여기서부터 이다. 자차이다 이죠. 이게 그 광개토 태왕비에 나오는 이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활용이다 이죠. 그걸 찾아내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사비성의 표석에 천자차이는 천은 이로서부터이다 라고 해석하면은 이게 이제 이가 종결형 의미 후치사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국강상 광개토경 평양호태 왕비에 나와 있는 이외의 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 종결형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야 된다.
하문과 미에는 전부 전치사를 사용하고 하문 문장에서는 후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후치사는 전형적인 한국 동일국의 후치사, 종결형 의미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종결형 의미는 또 다양하게 또 나타나겠죠. 후치사인 건 맞는데 다만 사용에 따라서 종결형 의미라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외의에서 끊고 신묘년으로 단락을 바꾸어서 석독 해석해야 된다. 그죠? 이로써 내가 청고의 임원을 풀었다. 이른바 우건방은 조작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말입니다. 이건 우건방은 이런 말은 없는데 내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근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죠? 방하고 자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말입니다. 기록을 믿되 기록 넘어 항상 조작을 찾아야 된다. 기록이 발굴되면 항상 믿어야 하나. 그러나 항상 신중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국학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요한 국강상 광개토경 평화호태왕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이제 보면은 여기에 뭡니까?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뭡니까? 레도 해파하고 백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락이 아주 깊게 파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라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신민이 위신민이 나왔다. 이 사이가 이상하게 많이 파졌습니다. 근데 파졌는 중에서도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우건방이 나왔다. 그죠? 우건방. 그래 우건방을 보고 이게 신자다. 그러니까 신라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나 외부설이다. 이래 들고 나왔다. 그러면 우건방만 없으면 그게 다 무너진다. 우건방만 없으면 그게 신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신자도 안 되고 신라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건방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조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한번 봅시다. 그게 과연 우건방이 되느냐? 됩니까? 자, 제1면 틈새 크랙이 크게 생겨서 우건방이라는 우건방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데 우건방을 조작하여 이를 신라로 판단하도록 상구 가목본을 만들어서 조작했다. 이게 실제 상구 가목본이 아니고 혹자가 말하듯이 이게 묵수 곽전본일 가능성이 많다. 상구 가목본도 탁본은 아니에요. 탁본은 아닌데 그래도 상구 가목본은 비에다가 종이를 대고 이렇게 뭡니까 그 홈을 이렇게 이제 선을 그렸다, 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여튼 빗속에 종이를 대고 뭡니까 그 선을 그렸다 이죠. 그렸다기보다는 다 찾아냈다 이죠. 그게 상구 가목본입니다. 그러면 그림 그러니까 요 선 밖에는 묵을 칠한다 이죠. 그게 상구 가목본이다 이죠. 그 묵수 각전본은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손으로 그려가지고 칠을 했다 이죠. 그 묵수 각전본은 거의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죠. 그건 자기가 손으로 그리기만 나름이니까. 상구 가목본도 사실 탁본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하도 뭐 그래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상구 가목본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니 안 맞다 이거죠. 이게 상구 가목본으로서 나올 수 없는 우건방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묵수 각전본이 맞겠다. 그러면은 우건방을 조작해가지고 신라를 조작해가지고 이른바 임나 외부설을 조작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거든요. 여기 백잔 땡땡 하고 여기 우건방이 나오고 라가 나왔다 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뭐 신자고 라자다 신라다 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이 가만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우건방 주위에 다 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면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 이거. 나가고 없는데 왜 요 우건방만 딱 남았습니까? 요것만 공교롭게 이거 딱 남아있을 수 있나요? 다 날아가는데 요것만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을 수 있나요? 이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다 날아가고 상부 가운데 잡혀서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근데 요 누구 좋아라고 글자가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요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면 글자가 크다 이거죠. 큽니다. 이 다른 획에 비해서 이 글자 자체가 크고 또 어떻습니까? 좌로 치우쳐지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매울시 그러면은 좌심방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열에 내려오면 이게 십자가 열이 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럼 십자가 못 들어간다 이거죠. 이 삼국 가문권이 하면은 근자도 좌우로 치우쳐졌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밑으로 보면 확히 치우쳐졌고 여기서 보면 조금 뭐 다르긴 한데 실제로 이 글자 획 자체가 크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삼국 가문권 이게 종이를 대고 이걸 선을 이렇게 살살 끌어가지고 가격 찾아낸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건 그랬다. 그러니까 이건 묵수각정고예요. 지금 다른 사람도 다른 연구자도 묵수각정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돈이 들어오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가문권이 아니고 묵수각정고를 갔다. 나는 이제 독자적인 이유로 묵수각정고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왜 커졌겠죠? 이 획이 왜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면은 크게 그리잖아요. 무식 중에. 그렇죠? 그림에 보면 주인공을 크게 그리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공을 확 크게 하고 조금 조연들은 조금 작게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을 조정한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리다가 저 근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크게 그린 거예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확 눈길이 잡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우금방이 날아가면 신라가 성립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른바 임나 외부설이 성립합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상부가원권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뭐 이 이런 그림에서는 상부가원권의 우금방이 어떻습니까? 아주 크게 나왔죠. 이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 우금방이 방인데 글자들 방이잖아요. 전체 그리는 글자가 이거는 실어보다 낮자보다 더 크게 그려있어요. 해가고 이게 만약에 이 각을 옆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면 이 글자를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매운 시자는 어떻게 합니까? 쭉 내려오면은 매운 시자는 이까지 왔습니다. 이 확 비읍돼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면 이 면이 다 깨졌어요. 깨지는데 요만 딱 나왔어요. 누구 좋아하라고 합니다. 여기 나올 수 있나요? 깨져서 그럼 이래 깨져야지. 요것만 완전히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이 조작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이 아니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게 날아가면 여기는 뭐 임나 이루 부설이 이른바 임나 외부설이 나올 수가 없다. 알고 보면 다 속았다. 속았습니까? 다 속았나요? 자,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인데, 자, 또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1889년 청명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가 좀 보이죠? 근데 90년대 동영대본에 보면 어떻습니까? 라자 위에가 다 날아가고 없다, 이거죠. 이게 원석에 만약에 있다면, 돌에 이게 있다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나요? 또 동영대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왜 다 날아갔습니까?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 조금 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는 원래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쪽도 섞고 발라서 하는 거지. 자, 이거는 중국의 주은태 관장이 직접 찍었어요. 이게 1978년에 처음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찍었는데 여기는 보면 아예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원석에. 그렇죠?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주은태 관장은 또 이상하게 라자를 인정 안 했다 이죠. 라자를. 자,
국강상 광개토경 평양호태 왕비에서도 왜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탁본에서는 원탁에서는 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제 덮어버렸죠. 외만 외계로. 그래서 이 왜곡은 이형국 교수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기록의 변경과 새로운 해석. 역사는 객관과 주관의 아름다운 진리다. 그래서 왜가 10여 년에 온다는 문장은 간기 앞에 글자가 온다는 것인데 역사 기록에서 있을 수 없고 왜가 주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이 정세에서 가야 신라는 10여 년 기록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허구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왜가 백제와 가야와 신라 세 개의 나라를 동시에 쳐들어간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왜가 백제하고는 친했단 말입니다. 친했는데 왜 쳐들어가죠? 왜 바다를 건너서 격파하죠?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10몇 년 기록에서 이 견해로 보더라도 임나 외부설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일시적으로 왜가 일시적으로 신민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부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죠. 일시적으로 쳐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를 설치해서 통신을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건 또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를 설치했다 이죠. 그래서 이 막부를 연상하게 장명을 했는데 그 막부보다도 외정시대 때 경성부 그 부를 떠올리게 한다 이죠. 이해하십니까? 임나 외부의 부가 경성부를 연상하도록 그렇게 장명을 했다 이죠. 일종의 속임수죠. 그러면 391년에 왜에 부가 있었습니까? 나는 없다고 본다 이죠. 없습니다. 391년에 어떻게 왜에 부가 있습니까? 부는 막부는 1100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쇼군, 장군, 막부다. 그래서 일종의 뭡니까? 속임수 트릭이다 이죠. 일본부 하면 경성부하고 이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 이죠. 그 사람들이 교묘하죠. 자, 그래서 부도 허구다. 일본이 허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미 나왔죠. 근데 나는 부도 허구다. 그 전체가 허구다. 임나는 미남마로서 대마도이고 전혀 일본하고 다르다. 자, 정인보 선생도 어쨌든 뭐 이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가 10몇 년에 온다는 문장은 강기 앞에 글자가 온다는 것인데 역사 기록에 있을 수 없고 정인보 선생도 그렇다 이죠.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 해석은 왜가 오고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갔다. 이 동사 두 번 온다 이죠.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기로는 백잔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인 유래로 조경을 바쳐왔고 외로서도 그렇다. 이거 끊어야 된다 이죠. 그다음에 10여 년에 바다를 건너가 격파하여 백잔 외구 알라로서 신민을 삼아 6년이 되었다 이죠. 그래서 병신년 이게 다시 이제 강기가 나오면 여기서 잘라야 된다 이죠. 병신년에 영락태왕이 신이 수군을 통솔하여 장국의 군대를 토벌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죠. 요거는 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경한 것은 기존의 우건방은 완전 조작이고 다만 나머지 해도 래파는 조작까지는 안 보고 조금 이제 그 묵수 곽전본을 하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이제 변형되었다. 요거는 이제 화암당 고기를 소위사스로 삼아서 이렇게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었다 이죠. 그다음에 백잔 외구 알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외구가 전락이 심하다 이죠. 딱 이 부분에서 아주 깊이 파여버렸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임나 외불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임나 자체가 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임나 자체. 그래서 나의 이 해석이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완벽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나마는
살아있다. 미는 밀이고 용을 의미하고 마는 머리고 나는 국인이 미남마는 용두국의 뜻으로서 한자로 재구성하면 미남마이고 이거는 일본하고 관계없다. 특히 서울이 용의 도시죠. 한강, 그게 은하, 용하. 그래서 서울이 아름다운 은하수 도시를 형성하고 용의 도시를 성하고 강화도의 만이가 여의주다. 그러면 한강에는 여의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의도가 여의주고 만이산이 여의주다. 이해하겠죠? 만이산이 그게 닦고 뭡니까? 한강고 입구에 입 속에 딱 있잖아요. 닦고 입이잖아요. 그게 만이산이 불교 용어인데 여의주란 뜻입니다. 만이. 그래서 이 용의 사상, 용신 사상이 한국 사상인데 대마도 외로 전승대 같이 외 자체가 용신 사상은 없다. 차차 또 계속 노력해야죠. 자, 그다음에 고려 전의 천신교 사상. 자, 이도흥치, 생이유성덕, 위무 진피사해, 소재, 그다음에 영가귀국, 서령기업, 국부민은, 오곡풍수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고려적 시대다.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땅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를 하느냐, 어떤 정신이냐,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 그게 여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곡풍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오곡이 풍년이 들어서 수건 익혀서 먹었다 이거죠. 화식을 했다 이거죠. 생식이 아니고 화식을 했는 거. 이게 중요한 뭡니까? 사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 이상국가하고도 비슷합니다. 생업 연금 자본주의와 유사하다 이거죠. 진리는 희용을 초월한다. 자, 북두 맺는 말에서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여기도 천신교 경사상.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사설편찬에서 간지 앞에는 다른 글자나 문장이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내가 알기는 아주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로 쓰기는 어렵다. 논쟁이 돼야 되니까. 논쟁이 될 때는 이제 부여에서 출토된 그 당대의 표석이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됐다. 근데 그것을 보기는 오래전에 봤어요. 봤는데 그게 이제 연상을 해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게 후치사다. 이걸 아는 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10여 년 기록에서 결박된 글자는 백자는 외국 알라로 본다. 그 다음에 10여 년 기록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백자인 신라는 예부터 송민인 유래로 조공을 바쳐왔고 외로서도 그렇다. 10여 년의 바다를 건너가 격파하여 백잔 외구 알라로서 신민을 삼아서 6년이었다. 그래서 병신년에 영락태왕이 다시 신이 수군을 통솔하여 장국의 군대를 토벌했다.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고려는 항상 신라를 보호했다. 이때까지. 공격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의 논리적인 모순이다. 맺는 말.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이른바 임나 외부서는 아무 근거 없는 조작이다. 임나는 미남아로서 동이국의 전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용과 은하수의 국가입니다. 용봉통합국가로서 국운성층의 이익이 있다. 감사합니다.